안녕하십니까.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제천 작용을 하게 되면 농업인으로서의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이처럼 다양한 세법 분야에서 제천 작용을 한 농지에 대해서는 공제나 감면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천 작용을 하는 농민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한 그 제천 작용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법상의 제천 작용은 연 3,700만 원 미만의 소득 조건이 항상 따라붙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2년 이상 제천 작용을 한 농업인이 매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원래 취득세율 3%의 절반인 1.5%에다가 지방교육세만 0.1%가 붙어서 총 1.6%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감면율이 더 큽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세율은 2.56%지만 앞에서처럼 제천 작용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0.18%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 농지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제천 작용을 했다면 상속 재산에서 농지에 대한 가액분이 공제가 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직접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상속 재산에서 농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과표를 줄인 다음에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 영농 상속 공제는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감면이 되는데요. 3년 이상 계속해서 제천 작용을 한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수증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5년에 최대 1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상을 계속해서 제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그대로 추징당합니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천 작용을 조건으로 해서 취득에 대한 세금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엔 양도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농지를 처분할 때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고 비사업용이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서 10%가 중과가 됩니다. 농지가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농지를 양도일 직전까지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총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제천 작용해야 되는데요. 이 10%의 세율 차이는 나중에 산출세액에서는 30%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농지를 양도할 때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산으로 8년 이상 제천 작용한 농지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양도세 중에서는 최고의 감면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제천 작용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띄엄띄엄 하더라도 통산에서
18년만 채우면 가능합니다.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농지는 제천 자경을 조건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 세율이, 비사업용이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천 자경에는 항상 소득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득 조건은 어떤 자격을 갖출 때는 계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사후 관리를 받는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은 소득 조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기간 동안 제천 자경을 하면서 다른 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 번이라도 연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약정 위반이 돼서 감면받았던 세액을 그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제천 자경을 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천에 대한 자료와 자경에 대한 자료를 각각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사실 다른 직업이 없고 세대원들과 함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정도만으로도 제천에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세대원들과 떨어져서 혼자만 농지 소재지에 전입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전입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거나 그러면 등초본 외에 추가적으로 거주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 이 생활비 카드 내역서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 그러니까 동네 마트나 식당 아니면은 뭐 생활용품이나 잡화점 같은 이렇게 실생활에 이용되는 카드 내역은 실제로 거주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죠. 또 병원이나 약국의 이용 내역도 실거주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경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공적장부 1번이 바로 이 농지원부였는데 이게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전부 작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젠 농업인을 구별하는 변별력이 없어졌죠. 이 예전 구 농지원부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그리고 농지대장은 그냥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경증명원은 농업인이라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좀 걸리죠.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으로 가시거나 역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가 사라지면서 이젠 농업인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농업경영체 등록인데요. 이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에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여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농업인 확인서라는 걸 여기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사항 중 1가지에 해당이 돼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유효 기간이 있죠. 3개월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수령 내역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구매나 판매에 대한 자료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구매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시고, 이런 게 정 안 되는 품목은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네, 이상 제촌 작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과 거기에 필요한 입증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촌 작용에 대한 판단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소한 영수증 하나라도 농작업과 관련된 거라면 전부 보관하고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